좋아요, 구독!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봇주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할 예정인데요.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로봇 관련주가 상승폭 크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무인 공장 도입으로 인해서 오늘 증권가 또 호평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로봇주 관련주의 핵심 이슈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가 2030년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금일 로봇 산업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7월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라고 밝히면서 이르면 2030년에 주요 글로벌 생산 기지를 무인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인구 절벽에 따른 구인난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무인 공장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삼성전자가 심혈을 기울인 미래 로봇 사업 중의 일환이라는 점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권가 역시 이 로봇 시장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좀 올라갈 것이다, 좋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로봇 관련 사업 이제 막 개화를 했고 또 다양한 산업이 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 관련주들 세부적인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에서 타 산업에도 활용을 가능하고 있는 협동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 시장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협동 로봇 산업 로봇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분들이 잘 알다시피 무인화 공장이라든지 자동 공정 시스템에 들어가는 공장에 들어가는 산업용 로봇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떤 화학 분야 그리고 IT, 물류, 바이오, 의료까지 어떤 고감도 작업, 사람이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고감도 작업과 섬세한 작업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산업으로 적용이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협동형 로봇 중에 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의료와 헬스케어 그리고 배달과 소셜 같은 인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산업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협동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2030년 기준 각각 80억 달러와 8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산업 중에서 또한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AI 쪽과 자율주행 쪽 로봇 그쪽이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그동안 기존의 로봇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었던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이제는 서비스용 로봇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협동 로봇 시장까지 개화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로봇 시장이 개화되는 가운데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완성형 로봇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로봇의 3대 핵심 부품, 감속기와 제어기 그리고 서버모터가 로봇의 3대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된 부품을 제조하는 국내 업체들이 국내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이 돋보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로봇 산업이 확대되면서 주도 섹터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높은 시장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용 로봇과 성장세를 주목해 볼 수 있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을 이야기해 주셨네요.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이 로봇은 지금 산업용 로봇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해서 인력난 속에 로봇이라는 해결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 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우선 기존의 어떤 산업용,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방산산업까지 확대되고 있는 로봇 산업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족과 자족 보행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산업용 시장에서 그동안의 단순한
명령에 따르는 로봇이었다면은 이제는 AI 기술을 접목시킨 산업용 로봇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그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 2족과 4족 보행 로봇까지 확산이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그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4족 보행 로봇의 가장 그 많은 R&D와 그리고 이를 통한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가 현대로템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물론 산업용 로봇도 제작을 하고 있지만 방산용 가족 보행 로봇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또한 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AI에 필요한 그런 일부 부품들과 로봇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듯이 최근에 로봇 시장은 단순한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조금 더 정밀화되고 세밀화되는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로봇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산업용 로봇 중에서 또 국내 기업 중에 글로벌리한 기업들 꼽아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 로템 등을 꼽아주셨네요. 그런가 하면 최근 물류 로봇의 도입으로 이 생산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물류 관련 로봇 산업에서는 중국이 세계적인 입지를 좀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로봇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국내 기술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산업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물류와 배달 등에서 가장 주목받는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약 35%에 가까운 높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해 주신 어떤 물류 이송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작업자가 직접 상품을 찾아 이동해야 됐던 작업을 무인 운반 로봇, 약자로 AGV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무인 운반 로봇이 대신하는 작업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류 산업 전반적으로 이런 무인 운반 로봇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로봇을 사용한 물류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AGV가 정해진 길로 다니는 단순한 로봇이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국 기업이 가격적인 경쟁력을 내세워서 많은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어떤 정해진 길로만 다녔던 AGV 로봇에서 이제는 자율 이동 로봇, 약자로 AMR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율 이동 로봇 AMR을 이제는 막 성장기에 접어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섹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내 기업도 충분히 경쟁성이 있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중국 기업이 가격 경쟁력에서 좀 우위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순 기능 로봇은 좀 중국이 우위한 상황이지만 이 자율 이동 로봇은 개화 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우리나라 시장도 좀 꽤나 선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 로봇 사업에 크게 뛰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이죠. 이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시장에 알렸었고, LG전자와 현대차는 인수전을 펼치면서 사업을 확대했었는데요. 국내 로봇 시장의 개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기업 어디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에 따른 또 이 투자 전략 관련주와 함께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웨어러블 로봇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서빙 로봇, 그리고 2024년에는 서비스형 로봇을 차례로 상용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직접적인 어떤 하나의 가전제품의 하나로서 서비스 로봇을 개발해서 판매하겠다는 삼성전자의 그런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삼성전자는 이런 서비스형 로봇에 조금 더 집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LG전자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웨어러블 전문 기업 엔젤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또한 여기에 추가적으로 로봇 제조 전문 기업 로봇스타를 인수하면서 LG전자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서비스형 로봇을 개발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산업용 로봇에서 가장 그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로봇 제어 분야에서 가장 선도 기업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1조 원을 들여서 인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올해부터 물류 로봇과 이족 보행 로봇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통한 매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현대 같은 경우에는 로봇 시장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은 현대그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본다면 이런 삼성전자와 LG의 서비스형 로봇 시장도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을 주요해서 보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기업이 로봇 산업에 투자를 좀 확대하면서 관련된 또 주도 기업들 살펴봐 주셨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그룹으로 세분화해 주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로봇 산업의 육성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이 로봇 개발 상황과 세계적인 수요를 종합해 봤을 때 장기와 단기의 또 투자 전략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궁금한데요. 탑픽 종목과 함께 전해 주시죠. 우선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가장 시일 내에 가시화되고 있는 섹터가 AI 쪽과 자율주행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를 통해서 그 로봇 완전체를 개발하는 업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상장사 중소형 업체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완제품을 생산한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특히 그 협동 로봇의 핵심 부품을 내재화를 하면서 원가율을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쟁자 대비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2023년까지 공사 같은 경우는 북미와 유럽형 납품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로봇 산업이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말씀드렸던 그 로봇용 그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SPG 같은 업체 같은 경우 로봇용 감속기를 국산화함에 따라서 그리고 로봇용 감속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로봇 산업이 확장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부품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SPG 같은 경우는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의 확장 속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수혜도 볼 수 있는 부품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